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이게 이제 주요 업종의 어떤 변화, 로테이션보다는 이제 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중심에 그 배터리라든가 뭐 반도체 이쪽은 정책 중심에 있는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특히 유난하게 매도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 낙폭이 적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증시는 하락했지만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월요일이라는 그런 특성도 이제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뭐 조선주 일부, 금융주 일부, 제약과 화장품주 중에 일부는 상승을 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뚜렷하게 나오는 업종들,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선별적인 매수가 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뭐 우리보다는 대만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급락을 하고 TSMC도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고전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좀 있죠.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유리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바이든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한동안 나왔었고, 실제로 주말에 사퇴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속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과연 어느 쪽에 집중할 거냐, 아시아 증시는 어느 쪽을 바라볼 거냐라는 건데, 일단 불확실성 쪽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월가의 분위기는 조금 갈리는 편이긴 한데, 이게 뭐 어쨌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결국에는.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걸로 해소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팅으로 보면 뭐 해리스가 팍 올라오긴 했는데, 나머지 다 합친 민주당 후보들 다 합친 게 이제 트럼프 혼자 6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배팅으로 보면 이건 이제 지금 지지율은 아마 거의 한 2, 3%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배팅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건 확실한데,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 불확실성이 차라리 생긴 거라서, 불확실성은 투자들이 더 싫어하는 거잖아요. 안쪽으로 쏠려가면 그쪽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세우면 되는데, 좀 변수가 생긴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부담을 좀 투자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한 영향, 뭐 여러 가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는 것 같고, 투자자들도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안 한 사례는 1968년 존슨 이후에 처음이라서, 이걸 데이터상 어떻게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차라리 트럼프가 확실히 앞서가는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걸 투자자들이 좀 바라볼 것 같다. 그래서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이제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좀 위험 회피라는 거는 현금화 시켜서 좀 관망을 하려고 하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부는 TV 토론, 피살 이런 주간 트럼프가 이제 뉴스의 중심이 되는 그런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하게 반영돼서 추가적으로 좀 트럼프 관련해서 좀 크게 반영될 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해리스가 부각된다라고 해서 뭐 바이든의 정책에 변화가 생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문제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어떤 우려였기 때문에, 뭐 해리스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생겨서 주식시장에 좀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됐었고, 다음 외신에서는 그 아시아에서 뭐 중국의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반응한 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반응이다. 뭐 이렇게 조금 특이한 사안으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화당이 그러니까 백악관, 상원, 하원을 싹쓸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적어도 상원 또는 하원에서 이제 다수당이 돼서 이제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막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수단은 생겨서, 또 주식시장은 이렇게 갈려 있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이제 백악관하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게 사례가 없는 케이스라 잘 모르겠다라는 쪽 반, 나머지는 어차피 주말에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뭐 새롭게 반응할 건 없어, 이런 게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증시는 그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워낙 정책 중심에 있다 보니까 좀 유난하게 반응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IT가 좀 빠졌던 건 글로벌 IT 대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시 이게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뭐 물류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아시아의 반도체주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떤 IT 기술주들 중에 일부는 조금 투자 의견을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SMC, SK 하이닉스, 뭐 도쿄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투자를 조심해야 될 때고 삼성전자라든가 뭐 호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하면서 어쨌든 아시아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때인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술주 쪽에 조금 부담이 되는 뭐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코스닥의 반도체주들은 또 제법 빠졌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자극하는 뉴스들이 좀 더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보면 제약, 바이오, 금융 뭐 이런 쪽은 좀 선전을 하고 빅3,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세 종목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낙폭의 뭐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세 종목이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코스닥은 빅5 낙폭이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어쨌든 구조상 2차 전지 아니면 제약인데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지난주 올라간 거를 그 이상 내줘버리는 형태가 됐고 알테오젠, HLB,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군들도 뭐 2, 3% 정도 빠져버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이제 대중소가 보통 이렇게 되면 대형주가 이렇게 빠지고 소형주는 거의 약보합 정도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가면서 저점 친 것 같은데 이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원래 소형주 쪽은 오늘 낙폭이 되게 적었어야 되는데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요한 지선도 깨버리고 뭐 소형주까지도 적지 않은 낙폭을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차트로 보면 코스피는 61선 근데 이제 투자들은 저 61선에서 꼬리 달린 것보다는 저 아래 2700 보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보통 지선 내려오면 거기서 되게 넉넉하게 올려야 되고 또 거기서 1, 2일 있다가 한 번 더 밀어 올리고 이런 구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고 코스닥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코스닥이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요일에 저 꼬리를 달아놓고 뭐 금요일에 실제로 올려가 놓고 오늘 장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고 내일 장 정도에서 올라가. 하여튼 보통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걸 다 무산시켜 버리면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걸 뒤집으려면 뭐 내일장 또는 모레장에 또 저 음봉을 뒤집을 정도의 양봉이 큰 게 또 떠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신용이 계속 터지기 시작하니까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꼬리를 달아놓고 그거조차 밀어버릴 정도로 심리가 좀 안 좋게 됐다. 그래서 뭐 이거 뒤집으려면 하루 이틀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제 또 신용이 터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61선 물론 이제 61선 2월에 이제 깨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바로 돌린 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61선을 깨면서 이제 좀 압박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19만 원 이하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지난번 2월 같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20만 원대 초반에서 버텨내면서 곧바로 들어올려다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조금 투자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되게 특이했던 건 2차 전지 행보였어요. 지난주 힘들게 올려놓은 거 도로 빼버렸잖아요. 오늘 뭐 2차 전지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제 뭐 공장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거 업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또 이벤트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겹치면서 2차 전지 낙폭이 또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이슈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적어도 61선까지는 한번 근처 올라가게 되는데 지난주 양봉을 그 이상으로 덮어버렸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뭐 이게 아예 없는 사례는 아닌데 굉장히 드문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리가 좀 불안정하고 오늘 외국 기관이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뒤집으려면 또 곧바로 양봉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수급에서 뭐 개인들만 양시장 매수했는데 사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판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정밀 타격이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에 2천억 원 매도, 그러니까 전차 분당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좀 낙폭이 커지고 그러면서 주가를 좀 방어해 줄 만한 비빌 언덕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 좀 외국인들 보여지는 것 대비 좀 집중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의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 매도를 보면 뭐 이게 대단히 많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봐야 600억대거든요. 예, 그리고 2차전지 합쳐봐야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합쳐봤자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오늘 뭐 매수한 거는 뭐 금융주, 화장품주, 제약바이오 있지만 여기 한미반도체도 있고 또 현대차, 기아도 있어요. 또 수출주 중에 일부는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외국인 때문에 빠진 건 아닌 것 같다. 선물 영향을 좀 주고 파생해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원흉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오늘 좀 매도를 광범위하게 한 측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2차전지 쪽에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그 지수를 찍어 누르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수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금융주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뭐 트럼프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는 자유롭고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시장 이런 영향을 좀 덜 타는 종목군들 이런 쪽에 좀 매수가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2차전지 제약주 뭐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매수 쪽은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집중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 오늘 반도체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좀 줍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게임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피팅 그러니까 뭐 피팅주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피팅이라는 건 그 관 이음새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든가 플랜드 이런 과정에서 이음새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그런 쪽을 좀 매수하는 게 있었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2차전지 제약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쪽에 매도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바이든 사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미증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유난하게 고전한 건 제가 뭐 조합상 미국의 러셀 2000 올라가고 금리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이 조합이 될 때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덕에 강할 수 있다. 영향이 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조건이 나오게 되는지 특히 메가캡에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좀 움직임이 좀 살아나는지 아니면 한 대 더 때리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테슬라 실적이 또 곧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 워낙 우리 증시는 지금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이 지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반전 그런 신호가 나와주는 게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한데 여기서 미국까지 절해버리면 이상해지니까 그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이제 일단 재료는 바이든이라는 변수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량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지금 이제 바이든 쪽 저쪽 당 뉴스가 많아졌다. 막 그러면서 이제 또 한동안 뭐 이쪽 당 그랬다가 저쪽 당 그랬다가 막 뉴스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매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았거든요. 매수를 줄인 거지.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이제 화요일부터가 될 거라. 화요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의 태도에 어떤 실제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수출주,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쪽에 이제 매도가 집중이 되고, 방어주라는 거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화장품, 조선주가 사실 경기 방어주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숫자 나오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시류를 덜 타는 업종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금융주 하여튼 이런 쪽에 이제 매수세가 붙었는데, 요 구도는 우리 증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주 중에 일부 픽3 현재 전기전자, 2차전지, 자동차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되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가지고 과연 트럼프 잡을 수 있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이제 시각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대선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거운동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당 저당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친한 지인들이 그러니까 지인의 가족이 출마를 해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인가? 예, 그리고 지방선거도 한번 해서 한 4번 정도 선거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보면 뛰는 사람은 다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캠프도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베팅은 해리스가 되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뭐 기관마다 다른데 하여튼 6대4 정도 돼요. 예, 6대4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뉴스량이 바뀌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제 그 미국 여당 쪽에 캠프의 자금이 확 붙기 시작했다. 이제 바이든 때문에 우울하다가 사퇴를 했다고 그러면 뭔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지는 어떤 배팅이 뭐 당선을 보장하는 건 아닌데 저게 이제 하다가 이제 10% 안쪽으로 좁혀지기 시작하면 또 판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이제 추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들이 보기에는 재료가 좀 과하게 반응한 측면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4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거라 좀 종목들별로 단기에 뭐 2, 30포인트 빠진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줍줍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뭔가 좀 시장에서는 확실한 신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반도체가 확 돌아서고 뭐 이런 어떤 신호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만 주면 조금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형태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호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투자들이 좀 워낙 겁을 많이 먹고 있어서 오늘장의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우울해하고 뭐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러다가 또 시장은 또 뭐 종목들별로 보면 또 이제 기회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어떤 걸 늘려야 될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너무 우울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음악도 좀 듣고 차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